쾅! 그가 발길질 한 번으로 화장실 문을 거칠게 걷어차 열었다. 텅 빈 화장실 내부를 확인하자마자 그의 온몸은 마치 얼음에라도 맞은 듯 부들부들 떨렸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여편 그 자식, 분명 다른 곳에 숨었을 거야. 침대 밑. 그래, 틀림없이 침대 밑에 숨어 있을 게 분명해. 그만. 허 노사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하며 몹시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마치 예리한 검이 왕월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왕월, 내가 저지른 짓을 똑똑히 봐라. 일이 이렇게까지 돼버렸으니 도대체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나조차도 알 수 없구나. 저는... 왕월의 안색은 삽시간에 일그러졌다. 그는 속으로는 마병무리에게 개같은 욕설을 퍼부었다. 일이 여기까지 틀어져 버린 이상 이제는 여편에게 손쓸 도리가 전혀 없음을 직감했다. 젠장, 대체 이 녀석은 어디로 사라진 거야? 앞쪽에 서 있던 학원생들 역시 화장실 안의 상황을 목격했다. 그들은 텅 빈 공간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토록 허무한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반면 뒤편에 있던 학원생들은 아직 내부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계속해서 앞으로 밀고 들어오려 했었다. 좀 비켜봐, 좀 비켜달라고. 바로 그때 바깥 군중 속에서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음이 들려왔다. 이어서 위아해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들, 내 기숙사 문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여편. 내가 왜 여기 있어? 너 춘풍루 아가씨를 기숙사로 데려온 거 아니었어? 한 학원생은 눈앞에 나타난 인물이 누구인지 확인하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소리쳤다. 다른 이들 역시 경악한 표정으로 일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여편은 위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내가 아가씨를 데려왔다고? 그래. 지금 왕월이 허 노사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현장을 덮치려던 참이었다고. 무슨 소란이지? 그때 여편의 등 뒤에서 갑자기 서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학원생들이 고개를 들어 그곳을 바라보았다가 이내 더욱 경악하며 소리쳤다. 아니, 온 노사님, 라 노사님, 운하설 노사와 나전 노사, 두 사람이 어느새 여편의 등 뒤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모두들, 비켜서라. 운하설은 차갑게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재빨리 갈라져 작은 통로를 만들었다. 여편,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왕홀은 벌떡 뛰어나와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여편은 비웃듯이 말했다. 여기는 내 기숙사인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노사님들, 저와 제 룸메이트 진성이가 대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문까지 부수고 저희 기숙사를 엉망으로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소,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여편의 등장을 보자 침대에 축 늘어져 있던 진성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 그를 껴안고 서럽게 울부짖었다. 방금 수련 중이었는데 갑자기 왕월이 허 노사님 무리를 이끌고 문을 부수고 쳐들어와서 수련하던 제가 너무 놀라 주화인마에 빠지고 말았어요. 피를 세 잔나 뿜고 지금은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가슴도 너무 아파서 곧 죽을 것만 같아요. 만약 제가 정말 죽게 되면 형제님께서는 꼭 제 시신을 진가로 데려가서 아버님께서 저희 원수를 갚아주시도록 해주세요. 진성은 계속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지나치게 연기하는 것뿐이었다. 허노사,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운하설과 나전은 모두 앞으로 나서며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운 노사님, 라 노사님, 컥, 오해입니다. 모두 오해예요. 허노사 무리는 두통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진성은 남월성의 진가 3공자였다. 만약 그에게 정말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성현학원의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해도 진가에서는 결코 쉽게 넘어가지 않을 터였다. 노사님들이 문까지 부수고 쳐들어올 정도의 오해라니
도대체 무슨 오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운하설은 미간을 찌푸렸다. 허 노사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 왕월이라는 녀석이 여편이 춘풍루에서 여자를 데리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것을 봤다고 말했기에 우리가 와서 조사를 좀 해보려 했던 겁니다. 설마 이렇게 큰 오해일 줄은 몰랐습니다. 오해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편은 차갑게 비웃었다. 이 왕월이라는 자는 저와 진성이의 같은 반 하구이긴 하지만 사실 진성이를 늘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거짓을 꾸며낸 것은 분명 진성이가 중요한 수련 시기에 있음을 알고 그를 주와 인마에 빠뜨려 해하려 한 것입니다. 노사님들, 여러분은 분명 그에게 이용당하신 겁니다. 왕홀은 노발대발하며 여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으르렁거렸다. 여편, 내 놈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허노사 무리의 차가운 시선을 느낀 듯 왕홀은 더욱 격분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노사님들, 여편 저 자식은 그냥 헛소리를 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헛소리를 한다고? 못 믿겠다면 진성이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진성의 얼굴에는 즉시 비통함과 울분이 가득한 표정이 떠올랐고 그는 원한의 참 목소리로 말했다. 여편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온 노사님, 라 노사님. 아시다시피 저희 진가와 저 왕월의 왕가는 최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은 서로를 눈엣 가시처럼 여겨왔죠. 하지만 용모나 수의를 막론하고 저 진성은 왕월 그 자보다 몇 단계나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늘 저를 질투해왔던 겁니다. 오늘 벌어진 일은 분명 그가 의도적으로 꾸민 것입니다. 말을 마친 진성은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고통을 참으며 제 혀를 세게 깨물어 두 방울의 선혈을 뱉어냈다. 지금 저는 주와 인마에 빠져서 아마 더 이상 살 수 없을 겁니다. 그 자의 마음속은 분명 엄청나게 기쁠 테죠. 저 진성 같은 천재가 학원 노사의 손에 죽게 되다니 참으로 가련한 운명입니다. 진가는 반드시 저의 복수를 해줄 겁니다. 옆에 서 있던 허 노사 무리의 얼굴은 손밑바닥처럼 새까맣게 변했다. 그들은 살기 어린 눈빛으로 왕홀을 쏘아보았다. 왕홀은 그 시선에 간담이 서늘해지며 완전히 미쳐버릴 지경이 되어 소리쳤다. 진성, 너 지금 헛소리 짓거리지 마. 나 왕홀이 내 놈을 뭘 질투한다고. 당연히 질투했지. 내 놈은 내가 잘생겼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오맥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질투하는 거야. 너는 겨우 삼액에서 멈춰 있는데 말이지. 진성은 한 줄기 형기를 뿜어냈는데 과연 오맥형기였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 안타깝구나. 지금 허 노사님의 방해로 주와 인마에 빠져버렸으니 설령 죽지 않는다 해도 공력은 아마 완전히 폐인이 될 지경이야. 운하설의 안색은 심히 어두워졌다. 허노사, 당신들은 학원의 기숙사에 무단으로 침입했는데 대체 사전에 명확한 조사를 거치긴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허 노사 일행은 기겁하며 움찔했고 왕홀을 천갈래 만갈래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운하설이 그저 학원의 평범한 노사라고 얕봐서는 안 되었다. 허 노사 무리는 운하설의 스승이 바로 성현학원의 원장이며 운하설 본인은 원장님께서 직접 왕성에서 데려온 천재 노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다급하게 말했다. 운노사님, 방금 왕홀이 감히 틀림없다고 장담해서 저희도 그저 아이고, 틀림없다고 장담했다고요? 허노사, 제가 감히 단언컨대 당신들 모두 왕홀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여편은 비웃음을 두 번 터뜨리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왕홀, 방금 내가 나를 보고 춘풍루 아가씨를 데려왔다고 말했는데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이냐, 아니면 헛소문을 들은 것이냐. 왕홀은 입술을 실룩거렸다. 본래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허노사 무리가 살벌하고 싸늘한 눈빛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음을 깨닫자 속으로 움츠러들며 즉시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봤다. 여편,
오늘 오후에 내가 춘풍루로 달려가더니 그 후 아가씨 한 명을 데리고 나왔어. 내가 아무리 발뺌하려 해도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다만 지금 그 아가씨가 내 놈에게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모르겠다만 더 이상 할 말도 없군. 왕홀은 속으로 마병 일행에게 죽을 만큼 욕을 퍼붓고 있었다. 그는 이미 곰곰이 생각한 결과 여편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춘풍루 아가씨를 일찍이 다른 곳에 숨겼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온 노사 무리까지 불러들여 겸사겸사 복수를 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좋아, 이 자식아, 두고 봐라. 이 일이 끝나는 대로 내가 내 놈을 어떻게 가르쳐 줄지. 여편은 갑자기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오나설 노사님, 오늘 오후 저는 분명히 노사님의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그런데 왕월하고는 제가 춘풍루에 갔다고 확언하네요. 제가 분신술이라도 익혔다는 말인지 아니면 왕월하고가 눈을 부릅뜨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허노사 무리의 눈이 번쩍였다. 그들은 운하설 쪽을 바라보았고 운하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들은 모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왕월 내놈 대단하군. 감히 우리를 이용하다니. 내가 왕가의 제자라고 해서 우리가 널 어쩌지 못할 줄 알았느냐. 뭐라고? 왕월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오늘 수련센터를 떠난 후 여편이 종적을 감추고 사라졌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 기숙사에도 없었고 강의실이나 훈련실에도 없었으니 분명 학원을 나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런데 설마 그가 운하설 노사의 사무실에 온종일 머물러 있었을 줄이야. 그럴 리가.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왕홀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잘못 본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허노사는 차갑게 입을 열었다. 만약 여편이 결백하다면 모두들 해산해라. 그리고 왕홀이 정말 잘못 본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하구를 해치려 한 것인지는 우리가 조사한 후에 결론을 내리겠다. 허노사는 운하설을 바라보며 말했다. 운노사, 당신은 혼사, 이니 부디 저희를 도와 진성하구를 의무실로 데려가 진찰받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무슨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운하설은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만요. 그때 진성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분개한 표정으로 말했다. 온 노사님, 허 노사님. 저와 왕월하구는 평소에 자주 대립했지만 그래도 하구로서의 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가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나왔으니 저 또한 류리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고발하겠습니다. 왕월하구가 저희 반 이월하구를 위협하고 강요하여 부적절한 남녀 관계를 맺게 했으며 자주 자신의 기숙사에 묶어두고 위협하고 유혹했습니다. 가련한 이월하구는 그의 마수에 맞서 저항할 능력이 없었고 오직 한을 삼키며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 타락한 금수 같은 자를 폭로하고자 합니다. 순식간에 학원 전체가 술렁거렸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노사들 역시 즉시 안색이 변했다. 왕홀은 헉헉거리며 숨을 헐떡였고 분노에 가득 차 말했다. 진성, 너 피를 머금고 남에게 침 뱉지 마라. 진성은 차갑게 비웃으며 말했다. 피를 머금고 침 뱉는 것인지는 내 스스로 알 터. 오늘 내가 듣기로는 내가 2월에게 오늘 밤 내 기숙사로 오라고 지시했다던데. 생각해봐라. 내가 나약한 여자를 한밤중에 내 기숙사로 부르는 것이 대체 무슨 의도냐. 여편 일행의 반에 속한 적지 않은 학원생들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렸다. 진성이 주와 인마에 빠져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건가? 아니면 해코지를 당한 후에 복수하려는 건가? 왕월과 2월의 연인 관계는 반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밤에 기숙사에서 뭘 좀 한다 해도 그건 지극히 평범한 일 아닌가. 그러나 다른 학년반의 학원생들과 노사들은 왕월과 2월의 관계를 알지 못했고 그들의 안색은 매우 험악하게 변했다. 만약 진성의 말이 사실이라면
왕월 이자는 정말 금수 같은 놈이었다. 허 노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물었다. 왕월, 진성이의 말이 사실이냐? 왕월은 다급히 말했다. 허 노사님, 그 자식 헛소리하는 겁니다.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내 기숙사에 가보면 알터. 왕월, 내가 감히 못 갈 이유라도 있느냐? 감히 못할 게 뭐 있단 말인가? 내 기숙사를 보고 싶다는 것뿐이지 않나? 따라와라. 왕월의 마음속은 온통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오늘 벌어진 일들 때문에 이미 정신이 혼미하고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진성이 말한 이월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 이월이 지금 내 기숙사에 없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설령 내 기숙사에 있다 한들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성현학원에서는 남녀 연애를 금지하지 않으며 서로 사랑하고 원하는 사이라면 누가 무엇을 하든 학원 측에서는 연인 관계임을 인정하는 한 간섭하지 않았다. 왕월은 왕가의 장남이었기에 공동 기숙사에 머물지 않고 혼자 개인 기숙사방을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었다. 어쨌든 학원 내 모든 남학생들은 한 기숙사 구역에 함께 머물렀기에 사람들은 재빨리 왕월의 개인 기숙사 앞으로 향했다. 왕월은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차갑게 말했다. 보고 싶으면 들어와서 봐라. 하지만 내 물건을 망가뜨리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 각오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다. 진성은 코웃음을 치며 주와 인마에 빠져 허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성큼성큼 기숙사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개인 기숙사의 현관 바로 안쪽은 거실이었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침실이 나왔다. 사람들이 침실 앞까지 다다르기도 전에 이미 안에서 났고 흐느끼는 듯한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허노사는 안색이 창백해지더니 문을 세게 걷어차고 안으로 돌진했다. 침실 안에는 4~5명이 뒤섞여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중 2 남자는 유동과 마병이었는데 2 사람은 벌거벗은 채 서로를 얽어매고 뒤엉켜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구역질이 나올 지경이었다. 여자들은 이월과 또 다른 한 명의 젊은 여인이었는데 2 사람은 옷이 반쯤 벗겨진 채 봄날 같은 몸매가 드러나 있었고 단단히 묶여 있었다. 마지막으로 방 한 구석에는 추악한 용모의 늙은 여인이 역시 단단히 묶인 채 입이 봉해져 있었다. 유동, 마병, 이월, 그리고 그 젊은 여인은 모두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오직 몸이 반쯤 드러난 추악한 노파만이 2 눈을 크게 뜨고 공포에 질려 어어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순식간에 멍하니 얼어붙었다. 이 사람은 춘풍루의 포주가 아니던가. 뒤이어 한학원이 비명을 지르자 갑자기 그가 반응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적지 않은 학원생들이 그 자리에서 구토를 쏟아냈고 천성은 더욱 분노하며 왕월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왕월, 너는 정말 너무 잔인하다. 늙은 할머니 한 명도 그냥 두지 않다니 내 취향은 정말 너무 심하구나. 그리고 유동과 마병은 내 친구들이 아니었더냐. 그들이 어찌 그렇게 알몸으로 서로 얽혀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설마 너희는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모두 먹는, 사랑하는 것이냐. 정말 역겹고 구역질 나는군. 적지 않은 학원생들이 얼굴이 새파래지도록 겁에 질렸고 이 말을 듣자 모두 몸을 숙여 다시 구토를 했다. 거의 쓸개즙까지 다 개워낼 지경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들이 어떻게 여기에. 왕월은 완전히 멍해져서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아니야,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여편, 너였구나. 맞아, 틀림없이 내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이때 그는 이미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헌오사, 교사, 왜 안색은 더욱 험악해져서 재빨리 그 늙은 할머니 앞으로 다가가 몸에 묶인 밧줄을 끊고 입에 붙은 테이프를 떼어내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누구며 어째서 여기에 있는 것이오?
왕월공자, 포주, 기녀관리인, 는 몇 번 헐떡이며 본능적으로 왕월 앞으로 다가갔다. 막 무슨 말을 하려던 참에 갑자기 왕월의 음침한 표정과 사람을 죽일 듯한 눈빛을 보게 되었고 그녀의 머릿속은 즉시 반응했다. 그는 여편이에요. 맞아요. 당신들 학원의 여편입니다. 오늘 그가 춘풍루, 기루에 와서 제가 아가씨 한 분을 그에게 보내 맛보게 하라더니 이 자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라 제가 그 아가씨와 함께 이곳으로 오게 한 후 저희를 묶어 이곳에 던져 넣었습니다. 당신들은 성현학원의 노사들이니 이 자를 반드시 쫓아내야 합니다. 이 자는 정말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으니 짐승만도 못합니다. 포주는 분노에 가득 찬 표정으로 말했고 그녀의 축 늘어진 가슴은 미세하게 떨리며 보는 이의 눈을 더럽혔다. 허 노사는 구역질 나는 감각을 억누르며 미간을 찌푸린 채 차갑게 말했다. 옷부터 입고 말하시오. 좋아. 아주 잘 말했어. 잿빛처럼 칙칙했던 왕월의 얼굴에 갑자기 생기가 돌았다. 여편, 너는 더 할 말이 없느냐? 내가 내 기숙사에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를 말해줄까? 알고 보니 내가 내 기숙사에 숨겨놓고는 나를 모함하려 했던 것이더군. 이제 진상이 명백히 드러났군. 그는 마음속으로 크게 웃었다. 과연 하늘의 뜻이로다. 여편, 내가 자기 발등을 찍을 줄은 몰랐겠지. 이번엔 내가 어떻게 해명할지 두고 보마. 이 늙은 할망구는 정말 내 뜻을 잘 알아주는군. 만약 주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었다면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상대방에게 세게 2번 키스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허 노사는 깜짝 놀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말이 사실이오. 다른 학원생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째서 또 여편과 얽히게 된 것일까? 그들은 여편이 옆에 서서 침착한 표정을 하고 심지어 입가에 옅은 미소까지 띠고 있는 것을 보았다. 포주는 화를 내며 말했다. 당연히 사실이지요. 제가 설마 당신들을 속이겠어요? 당신들 성현학원은 명문이라 자칭하면서 어찌 이런 종류의 제자를 가르친단 말입니까? 이 일은 제가 반드시 성주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포주는 기회를 잡아 주도권을 잡으려 했었다. 만약 사람들이 그녀가 기생을 성현학원으로 데려온 것을 알게 되면 능지처참을 당해도 죄를 다 씻을 수 없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천성이 갑자기 격분하여 포주 앞으로 달려가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욕했다. 더러운 늙은 할망구. 똑똑히 봐라. 나는 천성이다. 내가 오늘 춘풍루에 언제 아가씨를 찾아갔더냐. 감히 나를 모함해. 내가 내 온 집안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 맞아. 그놈이야. 포주는 허 노사 일행에게로 돌아가 화를 내며 말했다. 바로 이 통통한 얼굴이에요. 제가 죽어도 착각할 리 없어요. 여편, 감히 저를 해치다니 제가 성주에게 보고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보세요. 온 학원생들이 일순간 침묵했다. 천성은 갑자기 크게 깨달았다. 알고 보니 내가 여편을 말한 것이었구나. 착각했군. 내 이름은 천성이고 천가의 삼소공자다. 나를 말한 것이 아니면 되는 거지. 포주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천가의 삼소공자라니. 그녀의 온몸이 떨렸다. 천가는 3대 가문 중 하나였고 그들의 제자를 모함했다가는 어떤 결과가 따를지 뻔했다. 왕월의 눈에서는 거의 불꽃이 뿜어져 나올 듯했다. 그는 여편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그가 바로 여편이다. 여편은 사람들 틈에서 걸어나와 태연하게 말했다. 맞습니다. 제가 바로 여편입니다. 할머니, 방금 사람을 잘못 알아보셨네요. 이것은 포주는 떨면서 황급히 말했다. 맞아. 바로 너야. 이 깡마른 얼굴은 내가 죽어도 착각할 리 없어. 감히 날 해치다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오늘 오후에 바로 이 자였어. 이때까지도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면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었다. 허 노사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는 거의 방 전체를 불태울 듯했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모두 끌고 가서 심하게 고문하라. 감히 내 성현학원에서 음모를 꾸미다니. 능지처참하지 않으면 정말 내 성현학원을 얕보고 함부로 대하는 줄 알 것이다. 교도 주임인 허노사는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엄청났고 오늘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진 탓에 그는 경로를 금치 못했다. 현무경. 무사의 강력한 힘이 즉시 그 늙은 할머니의 몸을 흉포하게 짓눌렀고 살기가 사방에 가득했다. 몇몇 노사들이 차갑게 소리치며 그 여자를 붙잡았다. 이번에는 포주가 정말 겁에 질려 황급히 왕홀을 끌어당기며 말했다. 왕홀 공자, 빨리 저를 구해주세요. 놔라. 왕홀은 혼란스러워하며 급히 그녀를 뿌리쳤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왕홀 공자, 당신은 반드시 저를 구해야 해요. 포주는 다시 달려들어 황급히 외쳤다. 왕홀 공자, 당신이 저를 여기로 부른 것이잖아요. 당신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죽어버려라. 왕홀은 발로 그녀의 얼굴을 걷어찼고 그녀의 이빨이 몇 개나 부러졌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노사들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허 노사님, 저는 그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녀를 모릅니다.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왕홀까지 모두 끌고 가라. 누구든 내 성현학원의 규정을 위반하면 그가 누구든 절대 쉽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3대 가문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다. 왕홀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다. 곧이어 학원의 처리 결과가 발표되었다. 왕홀, 유동, 마병 세 사람은 춘풍루의 여자를 기숙사로 데려와 동료 학원생을 모함한 죄로 증거가 명백하여 학원의 만장일치 결정에 따라 제명되었고 영원히 다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현소공자. 어젯밤에 왕홀이 들이닥쳤을 때 그자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정말 냄비 바닥처럼 새카맣더군요. 천성은 침대에 앉아 크게 웃으며 흥분해서 말했다. 이번에 그 자식은 완전히 망했으니 이렇게 큰일을 저지르고 왕가로 돌아가면 왕가의 장로들이 그놈의 껍데기를 벗겨버릴 겁니다. 대가문일수록 명성을 더 중시하죠. 예전에 여편이 무훈을 잃고 이패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남월성의 모든 세가 자제들이 통쾌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지만 왕홀의 일은 예전 여편의 일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아마 왕가 전체가 지금 그 자식 같은 역자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댈 겁니다. 여편은 싸늘하게 웃었다. 왕홀 그자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다. 나를 해치려 했다면 그럴 능력이 있는지 먼저 봐야지. 천성은 흥분해서 말했다. 말할 필요도 없죠. 그 쓸모없는 자식 주제에 감히 현소공자를 해치려 하다니 아마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이월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리가 이 일을 알게 되면 화가 나서 그녀를 직접 죽여버릴지도 모른다고요. 여편은 태연하게 말했다. 그들은 그만두고 너는 어떠냐? 밤새 수련했으니 육맥, 경지까지 멀지 않았겠지? 천성은 벌떡 일어나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흥분해서 말했다. 현소공자, 당신은 정말 너무 신기해요. 어제 제가 그 단약을 마신 후에 처음에는 정말 주화입마에 걸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재앙 속에서 복을 얻었지 뭡니까? 허 노사 일행이 명예를 되찾고 제 부상을 안정시키기 위해 몇몇 노사들이 밤새 교대로 저에게 현기를 주입해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가르쳐 주신 응기법을
을 몰래 사용하여 밤새 흡수했고 지금은 이미 5맥 정점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며칠 내로 6맥 경지에 진입할 겁니다. 하하. 청가 삼소공자인 저는 과연 천재입니다. 얼마 전 5맥을 겨우 돌파했던 자신이 오늘 6맥을 돌파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생각하자 천성은 흥분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학기 말 시험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마 아버지와 장로들이 자신에게 혼비백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참, 천성은 흥분했지만 여편에게 알려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현소공자, 왕가의 성격상 이 일을 절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들의 손이 학원까지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당신의 엽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만약 무슨 어려움이 있다면 엽가의 어르신들이 우리 청가를 찾아오라고 하세요. 제가 가문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여편은 차갑게 웃었다. 걱정 마라. 만약 왕가가 분수를 모르고 나를 화나게 한다면 나는 왕가 그들이 남월성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천성은 즉시 멍해졌다. 젠장, 현소공자 당신은 너무 패기 넘치는군요. 앞으로 시킬 일이 있으면 그냥 말만 하세요. 칼산에 오르고 기름솥에 들어가는 일이라도 제가 천성이 눈썹 하나라도 찡그린다면 사내가 아닙니다. 잘 됐다. 오늘은 내가 기숙사를 정리해라. 나는 할 일이 있어서 나간다. 정의감 넘치던 천성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무룩해지며 울먹였다. 현소공자, 설마, 에휴, 가지 마세요. 여기 너무 지저분하다고요. 여편이 학원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 왕가의 저택안은 마치 폭풍이 몰아친 듯 음침하고 어두웠다. 오라, 아버지를 탓하지 마라. 이번에 내가 이렇게 큰 재앙을 일으켜 가문의 명성에 큰 영향을 주었으니 장로단이 너를 처벌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아버지는 왕가의 가주로서 사적인 정을 내세울 수는 없구나. 왕홀의 아버지이자 왕가의 현가주인 왕에는 음침한 눈빛으로 말했다. 왕홀은 온몸에 붕대를 감고 미라처럼 침대에 누워 있었고 살짝만 움직여도 온몸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아버지, 이번에는 반드시 아들을 위해 복수해 주셔야 합니다. 모두 그 여편이라는 놈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반드시 사람을 찾아 그놈의 목숨을 빼앗아 주십시오. 저는 이 분노를 도저히 삼킬 수가 없습니다. 왕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는 꾸짖었다. 입 다물어라. 내가 무슨 낯짝으로 말을 하느냐. 일개 폐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다니. 왕애인 내가 어찌 너 같은 쓸모없는 것을 낳았단 말이냐. 왕홀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아버지, 모두 그 여편이라는 놈이 너무 교활해서 그렇습니다. 됐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 왕애는 크게 소리쳤다. 그저 일개 폐물일 뿐인데 내가 그렇게 마음에 둘 가치도 있느냐. 지금은 내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를 힘들게 키운 것은 바로 내 일을 이어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지경을 만들었으니 내가 수년간 키운 것이 순식간에 허사가 된 셈이다. 어쩌면 내 상처가 아직 완전히 낫기도 전에 장로단이 너를 깊은 산속 외딴 곳으로 보낼지도 모른다. 왕홀은 깜짝 놀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겠죠? 심각하지 않다고? 왕애는 철이 들지 않은 자식을 한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걱정 마라. 내가 장로단이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둘째 동생의 아들인 왕비에게 눈독을 들이고 그를 족장으로 키우려 하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왕애의 눈빛이 번뜩였다. 내가 성현학원에서 쫓겨난 것도 잘된 일이다. 내가 몰래 너를 키워 언젠가 내가 강세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장로단에게 똑똑히 보여주겠다. 왕애의 아들인 내가 족장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왕홀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격동했지만 잊지 않고 물었다. 아버지, 여편은? 왕애는 눈을 부릅뜨며 화를 내며 말했다. 이 어리석은 녀석. 이때까지도 그 패물 녀석을 잊지 못하고 있다니 정말 구제불능이로구나. 걱정 마라. 아버지가 그놈이 편안하게 살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왕홀은 너무나 흥분해서 온몸이 떨렸지만 움직이자마자 온몸이 칼에 베이는 듯한 통증에 시달렸다. 그의 눈에는 잔인한 빛이 번뜩였고 이를 악물고 말했다. 아버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왕애는 옅게 웃으며 아들에게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오라, 똑똑히 들어라. 우리 왕가는 성현학원의 일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엽가를 상대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엽가는 청산진에서 약재 무역에 의존하고 있지만 우리 왕가는 남월성 단약 시장의 칠화를 장악하고 있다. 우리가 입을 열기만 하면 엽가는 흙이나 파먹고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되면 주가와 천가, 진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우리 왕가가 독주하는 것을 가만두지는 않겠지만 청산진에는 또 다른 리가 있다. 내가 성현학원에서 알게 된 작은 친구, 그 이월이 바로 이가 가주의 딸이다. 며칠 후에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우리가 이가를 도와 엽가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 아버지, 그 여자는 너무 경박해서 저는 그냥 가지고 놀았을 뿐인데요. 왕애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냉기가 서렸다. 이제는 판세가 완전히 뒤바뀐 상태다. 그녀를 기꺼이 첩으로 들여라. 어차피 내게는 손해볼 일이라곤 티끌 하나도 없을 것이니 앞으로 10여 년의 세월만 더 보내면 이 가문은 우리 왕 가문에 방대한 약재 사업권을 대부분 은밀하고도 확고하게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 되면 이 가문의 강력한 지지 아래 내가 가주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고 가문의 번영을 위한 대의라는 명분 앞에서 그 어떤 장로도 감히 이견을 내세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의 돌로 두 마리 새를 잡는 완벽하고도 절묘한 일석이조의 묘책이다. 아, 과연 그렇군요.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왕홀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연신 하소리내어 웃었다. 아버지께서는 정말 상상 이상의 지략가이시며 심오한 계략을 품고 계신 분이십니다. 실로 제가 마음 깊이 숭배하고 따르는 유일한 신과 같은 존재이십니다. 왕애는 왕홀의 아첨에 만족한 듯 더욱 위기양양하게 크게 웃으며 말했다. 내 놈이 굳이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만약 이 정도의 지략조차 없었다면 내 놈은 이 아비가 어찌하여 이 왕 가문의 가주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 텐가. 그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차갑게 콧방귀를 한번 끼고는 왕홀을 경멸하듯 힐끗 쳐다보며 독설을 내뱉었다. 나처럼 비상한 지혜를 가진 자가 어째서 너처럼 머리 나쁜 아들을 낳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만약 내 어미가 그렇게 일찍 죽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정말로 그녀를 붙잡고 묻고 싶었을 게다. 내 놈이 과연 왕애의 친자식이 맞기는 한 것인지 말이다. 한심하기 짝이 없으니. 왕씨 부자가 은밀히 옆 가문을 상대할 음모를 꾸미고 있을 바로 그때 여편은 남월성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웅장하고 화려함이 극에 달한 건축물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어다. 그것은 7층 높이의 거대한 탑 형태 건축물로 남월성에서 가장 화려하고 번성한 중심가에 위풍당당하게 솟아 있어다. 이 탑은 남월성의 대표적인 상징 건축물로 칭송받았으며 심지어 약사협회 건물보다도 한층 더 높고 웅장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할 정도의 기상을 뽐내고 있어다. 천연 대륙의 외딴 구석에 자리한 이처럼 작은 국가의 한 도시에서조차 영혼사 탑을 볼 수 있다니 실로 예상 밖이로군. 이로써 나의 여러 번거로운 절차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겠어. 여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머금고
망설임 없이 그 거대한 건축물을 향해 당당히 발걸음을 내디뎠다. 사실 무호는 단순히 일찍 각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각성 시기는 바로 응맥기에 해당한다. 어차피 무사가 영무경, 무사로 경지를 돌파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무혼을 계속해서 각성시키는 것이 100배는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무혼 자체에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옆편의 흑색 무혼처럼 특별한 경우로 스스로 각성한 무혼은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특이한 예외였다. 자신의 몸속에 아직 2가지의 다른 무혼이 더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옆편은 이미 언제쯤 그것들을 각성시켜야 할지 명확한 시기를 정해두었다. 오직 각성 과정을 거쳐야만 무혼들이 비로소 그 진정한 잠재력과 강력한 힘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영혼사탑의 외부에는 단 한 명의 수비병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사실 이곳은 굳이 수비병이 필요 없는 곳이기도 했다. 천연 대륙 어디에서도 그 누구도 영혼사탑에서 감히 문제를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곳의 안전 수준은 남월성의 성주부에 조금도 뒤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보다도 훨씬 더 견고하고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다. 대강당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마자 옆편의 귓가에는 시끄러운 소음이 마치 폭풍처럼 몰려들어왔다. 영혼사 탑 전체가 예상 밖으로 비상하게 시끌벅적했고, 마치 거대한 시장통을 방불케 할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간 대사님은 언제쯤 시간이 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부디 모간 대사님께 저의 중요한 세례를 맡기고 싶습니다. 제 아들이 올해 13살인데 벌써 2차례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혼이 각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사님, 혹시 아직 무혼을 각성시킬 수 있는 희망이 남아있을지 여쭤봅니다. 잠시만 비켜주십시오. 저는 남월성 목 가문의 사람입니다. 오늘 혹시 서류 대사님께서 시간이 되시는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진범 대사님과 이미 오래전에 약속이 되어 있으니 저를 먼저 들여보내 주시지요. 미리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해서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앞뒤 순서도 모르고 새치기를 하려는 건가? 대강당 안은 그야말로 인산이네를 이루고 있었다. 사람들의 머리가 물결처럼 출렁였고 앞사람 뒤로 또 다른 사람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풍경은 시끄러운 저작거리 시장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연혼사는 대륙에서 지극히 고귀한 지위를 가진 존재였으며 그들의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렇기에 매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엄격하게 통제되고 관리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순번에서 밀려나 소중한 세례 기회를 잃을까봐 극도로 불안해하며 모두 서비스 카운터 앞에 모여 직원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다. 모두들 잠시만. 제발 모두 조용히 하십시오. 서비스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진사사는 끝없는 소란의 머리가 윙윙 울릴 지경이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외쳤지만 근본적으로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극도로 화가 난 그녀는 서비스 카운터를 쾅 하고 세게 내리쳤고 그 엄청난 소리는 대강당 전체를 눈 깜짝할 사이에 정적에 잠기게 만들었다. 날카롭고 매서운 눈빛으로 모든 사람을 일일이 훑어본 진사사는 한쪽 눈썹을 치켜뜨고 양손을 허리에 짚은 채 사자우를 토하듯 크게 소리쳤다. 모두들 당장 줄을 서시오. 만약 이 자리에서 누가 감히 계속해서 새치기를 하거나 서로 밀치고 당기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어떤 대사님도 만날 생각조차 하지 마시오. 저는 남월성 성위군 대대장입니다. 목인 대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진사사가 말을 미처 끝내기도 전에 건장한 체격의 거한이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나와 서비스 카운터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대꾸했다. 진사사의 얼굴색이 순간적으로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입을 여러 단 한 글자를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꺼져.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거한은 잔뜩 찌푸린 얼굴로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나는 제7성위군, 성위군, 대대장이다. 내까지 고작 조그마한 서비스 직원 주제에 감히 내 놈 여동생은 성위군 대대장이면 뭐 그리 대단한 벼슬이라도 되느냐. 이 언니 앞에서 주제도 모르고 허세를 부리지 마라. 내가 이미 분명히 말했을 텐데 오늘은 설령 성위군 통령이라 할지라도 나를 화나게 했다면 번호표를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마라. 정말 실력이 있다면 너희끼리 대사님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해결하란 말이다. 젠장, 이 언니가 화를 내지 않는다고 너희가 나를 만만한 고양이로 보는 것이냐. 당장 가서 줄 서.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오늘 이 영혼사 탑에 발 들여놓을 생각도 하지 마. 진사사는 양손을 허리에 짚고 기세가 하늘을 찌르듯이 포효하며 크게 욕설을 퍼부었다. 마치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를 손에 쥐고 있는 고위 관료라도 되는 양, 그 위풍당당함은 보는 이들을 압도했다. 성위군 대대장은 너무나도 분통이 터져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는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입을 굳게 다물고 패배감에 휩싸여 맥없이 줄을 서기 위해 뒤로 물러났다. 직원의 말 맞다나 그에게 정말 출중한 실력이 있었다면 굳이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대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은밀한 논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성위군 대대장조차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호되게 꾸중 듣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고 모두 순순히 길게 줄을 서서 천천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번호표를 받았다. 여편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영혼사탑의 일개 직원조차 성위군 대대장을 어린 자식 꾸짖듯이 호되게 나무랐음에도 상대방은 감히 분노조차 표출하지 못했다. 이를 통해 천연 대륙에서 연혼사의 지위가 얼마나 막강하고 존귀한지 여실히 짐작할 수 있었다. 무혼을 승급시키든 손상된 무혼을 치료하든 혹은 새로운 무혼을 각성시키든 무혼을 지닌 무사라면 평생 연혼사와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감히 그 누구도 강력한 연혼사에게 밉보이거나 원한을 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정말로 앞으로 단 한 걸음조차 제대로 내딛기 어려울 것이었다. 여편은 그 복잡한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들 생각조차 하지 않고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곧장 서비스 카운터를 향해 나아갔다. 아니, 저 꼬마 녀석은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한 건가? 감히 줄을 서지도 않고 저렇게 막무가내로 다가가다니. 누군가가 그 광경을 보고는 약간 고소해하는 표정으로 빈정거렸다. 핫핫, 두고 보시라지. 저 녀석이 잠시 후에 어떻게 혼쭐이 나 죽을지. 진사사는 여편을 보자마자 그가 채 입을 열기도 전에 먼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소년, 혹시 너는 무혼을 각성시키러 온 것이니? 내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왜 함께 오지 않은 거니? 무혼을 각성을 원한다면 일단 가서 저쪽에 줄을 서도록 해. 내 차례가 되면 당연히 대사님께서 너의 세례를 도와주실 게라. 사실 여편 또래의 어린 소년이 영혼사탑에 찾아오는 100명 중 99명은 예외 없이 모두 무혼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들이었다. 여편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태연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혼각성실을 하나 내어주십시오. 혼각성실. 진사사의 시선이 순간 멈칫하더니 여편에게 고정되었다. 혼각성실은 연혼사가 다른 사람의 무혼 세례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방이며 그 안에는 오직 연혼사만이 조작할 수 있는 특수한 장비들이 비치되어 있어다. 이 소녀는 겉으로 보기에는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은데 설마 연혼사 수련생이란 말인가? 아니면 설마 자신이 직접 무혼 세례를 시도하려는 것인가?
스스로 무혼 세례를 진행하는 일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연혼사 수련생들은 연혼학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픈 지식 몇 가지를 배우고는 스스로 전문가라도 된 양 자만하며 시도하다가 매번 비참하고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곤 했다. 그렇게 생각한 그녀는 여편에게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 소년, 내가 진심으로 충고 하나 해줄게. 만약 세례를 받아 무혼을 각성시키고 싶다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은 바로 우리 영혼사탑의 대사님을 정중히 모셔서 진행하는 것이야. 그렇지 않고 자칫 조작 과정에서 단 한 치라도 잘못되면 나중에 결코 보상할 수 없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단다. 잠시 말을 멈췄다가 진사사는 다시 말을 이었다. 만약 내가 정말로 원한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 너에게 실력 있고 경험 많은 연혼사 한 분을 기꺼이 소개해 줄 수도 있어. 그녀의 친절한 호의의 여편은 그저 실소를 금치 못했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이 남월성 영혼사탑에서 가장 뛰어난 연혼사라 해봐야 고작 이품 연혼사에 불과한 이었다. 과연 그 정도의 실력자가 감히 자신의 경이로운 삼생무혼을 각성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자격이 있을까? 어부성설이었다. 지난날 그가 현기를 수련할 방도를 찾지 못했을 때 옆 가문은 막대한 재산과 온갖 노력을 들여 영혼사탑에서 여러 명의 연혼사들을 초빙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누구도 그의 난제를 해결해주지 못했고 심지어 가장 마지막에 왔던 연혼사는 그의 무혼이 죽은 무혼이며 현맥 또한 쓸모없는 폐맥이라는 망언까지 내뱉었다. 여편은 그런 어리석고 맹목적인 폐물 같은 자들에게 자신의 가장 중요한 세례를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더욱이 자신의 삼생무혼은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였기에 천연 대륙 전체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아무리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이 비밀을 감히 털어놓을 수 없었다. 무고한 자에게 기한 보물이 있다면 그것이 곧 죄가 된다는 옛말처럼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할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철저히 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감히 단언컨대 자신의 삼생무혼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그 순간 대륙 전체의 연혼사계가 충격과 경악에 휩싸일 것이며 그 후에는 몇몇 강력하고 호기심 많은 연혼사들이 이곳으로 미친 듯이 달려와 자신을 마치 실험체처럼 해부하여 연구하려 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한때는 팔품 혼황의 경지에까지 올랐던 그였기에 소위 연혼사라 불리는 자들이 근본적으로 연구에 미쳐버린 광인들 집단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한 여편은 피식 웃음을 흘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저에게 혼각성실 하나만 내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일은 당신이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진사사는 여편을 매우 유심히 관찰했다. 보통 영혼사탑을 찾는 사람들은 저마다 간절한 부탁이 있기에 하나같이 극도로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아무리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들어서면 행동이나 표정에서 약간의 긴장감과 부자연스러움이 역력히 드러나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여편이 들어섰을 때 그녀와 대화하는 태도나 행동, 풍채 모두 놀라울 정도로 담담하고 침착하며 여유로웠다. 게다가 여편의 특이한 요구사항까지 종합해볼 때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여편이 틀림없이 연혼사 수련생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분명 어떤 대사님의 촉망받는 제자일 거야. 스승님 몰래 혼자서 무혼 세례 과정을 연구하고 싶겠지. 진사사는 속으로 그렇게 판단했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녀는 더 이상 여편을 만류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등록 서류를 꺼내들며 말했다. 혼각성실 대여는 한시진, 량시간의 현패 200량입니다.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현패 200냥입니다. 여편은 손가락에 끼고 있던 저장 반지, 저장개지에서 현패 200냥을 꺼내 아무렇지도 않게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속으로 연신 고개를 저었다. 홍각성실 대여료가 정말 터무니없이 비싸군. 약사협회의 가장 기본적인 연재실보다도 무려 4배나 더 비싸다니. 여편이 저장 반지, 저장개지에서 현패 200냥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것을 보고 진사사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휘둥그레지며 환하게 빛났다. 이 녀석, 연혼사 수련생으로서 제법 괜찮은 집안 출신인가 보군. 저장 반지, 저장개지는 극히 귀하고 진귀한 물건으로 보통 현무경, 무사급 이상의 강력한 강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보물이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고작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벌써 저장 반지를 가지고 있다니 그의 배경이 결코 단순치 않음이 분명했다. 진사사는 원래 다른 직원을 시켜 여편을 홍각성실로 안내하도록 할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갑자기 마음을 바꿔 직접 여편의 등록 정보를 확인하며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현소협, 맞으시지요? 홍각성실은 이쪽입니다. 부디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방금 전에는 모두 줄 서서 번호표를 기다리라고 호통치더니 어떤 사람은 새치기를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대체 영혼사 탑의 규칙이 뭔데요? 맞아요. 그럼 우리더러는 왜 그렇게 뼈 빠지게 줄을 서라고 한 겁니까? 여편이 망설임 없이 서비스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곧바로 안내를 받아 떠나는 것을 보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즉시 격분하여 큰 소리로 불평을 터뜨렸다. 진사사는 싸늘한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한번 훑어보며 비웃듯이 말했다. 저분은 우리 영혼사탑에 귀한 연혼사 수련생이시다. 너희처럼 세례를 받으러 온 일반인이 아니란 말이야. 감히 불만이 있으면 너희도 실력 키워서 연혼사가 되어봐. 게다가 이 언니가 특별히 안내해서 새치기를 시켰으면 어때? 줄 설 사람은 서고 안 설 사람은 이 언니 앞에서 당장 꺼지란 말이야. 연혼사 수련생. 이 어린 소년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두 개의 노쇠종처럼 눈을 크게 부릅뜨고 경악했으며 너무 놀라 자칫 자신의 혀를 깨물 뻔했다. 자기 자식은 아직 온갖 방법을 동원해 겨우 세례를 해줄 연혼사를 찾아 헤매고 있는데 남의 자식은 벌써 연혼사 수련생의 지위에 올랐다니.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정말 화병나서 죽을 지경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것이 분명했다. 아, 연혼사 수련생 대인이셨군요. 그럴 만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대인님, 부디 조심해서 가십시오. 발밑을 조심하시고. 소인에게는 올해 막 13살이 된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매우 뛰어나고 아름다운 미색을 지녔습니다. 혹시 소엽께서는 저희 집에 한번 들러 제 딸을 만나볼 의향이 없으신지 감히 여쭈어 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방금 전에 불평불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즉시 너도 나도 앞다투어 아첨을 떨기 시작했다. 조금의 부끄러움이나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여편이 비록 아직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연혼사 수련생이라는 그의 존귀한 신분을 그들은 결코 가볍게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편을 홍각성실 안으로 정중히 안내하며 진사사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혹시 현소엽께서는 또 다른 지시할 사항이나 필요한 것이 없으신지요? 여편은 방 안의 모든 것을 천천히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더니 그 후 곧바로 방 안에 놓인 기구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조금도 거리낌 없는 어조로 말했다. 이 혼각성석은 에너지가 고작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군. 에너지가 가득 찬 다른 새로운 혼각성석으로 교체해 주도록 해. 그리고 이 혼력액은 분명 사흘이나 지난 것 같군. 약액의 활성도가 현저히 떨어져 버렸어. 새 혼력액 한 병으로 바꿔줘.
또 저 뒤에 있는 홀력 진폭판, 혼력 진폭판은 그 위에 새겨진 진운, 진문이 너무나도 오래되어 낡았고 특히 몇몇 영문, 영문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으니 이것도 당연히 새 것으로 교체해 주도록 해. 여편은 거침없이 연속해서 5, 6가지의 교체할 물품들을 지적한 후 만족스러운 듯 손뼉을 가볍게 치며 말했다. 이 정도면 됐어. 그 외 다른 것들은 그럭저럭 괜찮으니 억지로라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겠군. 무온을 완벽하게 각성시키려면 말이야. 솔직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수련사의 홀력 수위와 그 본인의 훈련 조회였다. 어떤 수련사들은 도구 없이도 타인의 영혼을 정화하는 세례를 도와줄 수 있었으나 현재 여편은 겨우 응맥기에 머물고 있었다. 전생의 10,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홀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스스로 세례를 통해 무온을 각성시키려면 오직 이곳에 비치된 수많은 도구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여편이 거침없이 말을 이어가자 옆에 서 있던 진사사는 완전히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수련사가 아니었지만 영혼 각성실 안의 도구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여편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체해야 한다고 말한 5-6가지의 물품들은 모두 방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구들이었다. 심지어 정식 수련사조차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을 법한 미묘한 부분들도 있었으니 이를테면 홀력액 같은 것이었다. 진사사가 불과 3일 전에 막 교체한 것이었음에도 여편은 단 한 번의 눈길로 정확한 교체 시기를 짚어냈다. 그가 드러낸 훈련의 조회는 진사사를 경악의 도가니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이 소년이 정말 그저 수련학도에 불과하단 말인가. 어째서 탑 안에 있는 일품 수련사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지. 진사사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파문이 일렁이며 잠잠하던 호수에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는 듯했다. 어째서 아직 가지 않고 있는 거지? 멍하니 서 있는 진사사를 발견한 여편은 눈썹을 찌푸렸다. 마치 무언가 기억해낸 듯이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아, 맞다. 만약 장비를 교체하는데 추가 비용이 든다면 목록을 작성해줘. 나중에 내가 추가로 지불할 테니 이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진사사는 그제야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리며 다급하게 입을 열었다. 현소협, 이 모든 것은 저희 혼사탑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즉시 교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때 진사사는 이미 여편의 지위를 일품 수련사 수준으로 끌어올린 상태였기에 그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봉사하려는 마음을 먹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편이 교체하라고 요구했던 모든 물품들이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었다. 좋아, 이제 나가도 돼. 현소엽께서 더 지시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진사사는 공손히 물러났다. 그녀는 이 소년을 최선을 다해 섬기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안목을 굳게 믿었기에 여편의 천부적인 재능이 매우 뛰어나며 심지어 하늘을 거스르는 수준이라고 확신했다. 미래에는 분명 혼사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감한 것이다. 진사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여편은 문을 잠그고 영혼 각성 도구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각성시키는 일은 마치 의사가 스스로를 수술하는 것과 같았다. 그 난이도는 극히 높았고 수련사 세계에서는 금기시되는 행위로 불렸다. 그러나 여편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극히 미세한 홀력이 눈앞의 홀력 증폭판 안으로 스며들었다. 순간 원래 검게 그을려 있던 모든 영혼 구름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여편의 홀력 한 줄기가 홀력 증폭판 내부로 침투하자마자 즉시 10배로 증폭되었다. 강력해진 홀력은 홀력액을 통해 정화되었고 마침내 영혼 각성석 안으로 스며들었다. 희미하면서도 맑은 달빛 같은 광채가 한 줄기 떨어져 내리며 여편의 온몸을 감쌌다. 그 찬란한 빛 아래에서 여편은
자신의 몸 안에서 이미 각성한 검은색 무온 외에 심장혈과 천문이라는 두 곳에 숨겨진 무온들이 여전히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느꼈다. 이러니 예전의 수련사들이 모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군. 증폭을 거쳐 나의 혼력은 이미 일품 수련사의 정점 수준에 도달했는데도 이 두 무온을 발견하지 못하다니. 정말 깊이 숨겨져 있군. 여편은 속으로 생각했다. 비록 그가 이 두 무온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전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심장혈과 천문에 미묘한 이상 징후가 있음을 희미하게 감지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전에 자신을 세례했던 수련사들의 실력이 너무 미약했고 경험이 부족하여 내부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호난, 열려라. 여편이 나지막이 외치자 그의 미간에서 특별한 혼력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마치 그곳에 신비로운 호난이 열린 듯했다. 순식간에 여편의 몸 안 모든 세포가 그의 뇌에 생생하게 나타났다. 현기가 흐르고 현맥이 뚫렸으며 무온이 각성했다. 심지어 심장혈과 천문에서도 희미한 황색과 청색 빗줄기가 어렴풋이 뿜어져 나오며 두 종류의 무온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혼에도 천지가 모두 생겨나고 만물의 주제자여, 현무는 하나여, 천무는 둘이여, 생무는 셋이여, 사무는 끝이니 무생두유를 주로 사마구천의 혼을 거스른다. 여편은 정혼심결을 묵념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두 줄기 광채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마침내 두 빗줄기 사이의 경계가 더욱 뚜렷해졌다. 심장혈 안의 황색 광채는 두껍고 묵직하며 단단한 한 조각의 황토로 변모했다. 천문이 청색 광채는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을 품은 푸른 새싹으로 변했다. 두 가지 기운은 마치 막 잠에서 깨어난 두 마리의 사자처럼 서서히 각자의 기운을 발산하기 시작했다. 도구들 앞에서 여편의 전신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고 얼굴에는 고통스럽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혼술은 천문만도라 하여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었다. 여편이 선택한 것은 전생에 그가 익혔던 가장 강력한 현천생사혼술이었다. 이 술법은 혼력 제어 능력에 극도로 변태적인 수준의 정교함을 요구했다. 오늘 여편은 의도적으로 스스로 영혼을 각성시키려 했으니 도구를 조작하는 동시에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해야 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한다면 실패로 끝나고 반작용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될 터였다. 이는 여편에게도 고된 시험이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여편이 한 번에 두 가지 무온을 각성시켰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전무후무한 하늘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쾅! 혼력의 묘용 덕분에 황토와 새싹은 점차 선명해졌다. 거대하고 광활한 황토의 기운이 활기찬 생명력을 품고 그의 몸속에서 솟아올랐다. 퓨! 맹렬한 기운의 진동 아래 여편은 한 모금의 선혈을 토해냈다. 그의 안색은 창백했고 힘이 다해 지쳐바닥에 쓰러졌지만 그의 눈에서는 끝없는 신광이 뿜어져 나왔다. 하하! 그는 하늘을 향해 크게 웃었다. 녹색, 황색, 검은색 세 가지 무온이 그의 몸 안 3대 명점을 차지하고 있었고 각기 강력한 힘을 뿜어내고 있었다. 머리 천문이 무온은 푸른 새싹이었다. 푸른 새싹은 싱그럽고 생동감 넘쳤으며 그 주변으로는 희미한 안개가 자욱하게 둘러싸여 있었다. 짙은 생명 에너지가 새싹을 감싸고 있었고 안개 방울들이 여편의 몸에 떨어지자 이전에 피로했던 몸과 정신은 놀라운 속도로 사라졌다. 이는 이 무온이 강력한 생명력을 품고 있으며 치료 능력을 가진 신비로운 무온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세상의 천지를 거스르는 불사 무온이 존재하여 형체와 영혼이 불멸하다고 들었는데 내 푸른 새싹 무온도 이와 같은 신비로운 효능을 지닌 것 같군. 게다가 농밀한 생명 기운과 넘치는 생기를 지녔으니 생명 무온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심장혈의 무온은 한 조각의 황토였다.
묵직하고 응축되어 있으며 견고하고 불멸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포용하는 듯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옆가의 돼지 무온이로구나. 반전의 무온은 콩알만 한 검은 점이었다. 그 검은 점은 마치 검은 소용돌이처럼 끊임없이 회전하며 현기 한 줄기 한 줄기를 개걸스럽게 삼켜냈는데 그 모습이 사악하고 섬뜩하기 그지없었다. 반전의 이 무온은 현기를 삼키고 천지의 조화를 빼앗을 수 있으니 그렇다면 삼키는 무온이라고 부르자. 비록 아직 완전히 1단계 무사에 돌파하여 무온의 진정한 능력을 완전히 해방하지는 못했지만 여편은 자신의 몸 안세 가지 무온의 특성에 근거하여 각 무온의 이름을 지었다. 몸의 생명, 대지, 그리고 삼키는 세 가지 무온을 갖게 되었으니 나 또한 내 생이 과연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을지 조금 기대되는군. 여편은 미소를 지으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회복한 후에야 방을 나섰다. 진사사는 정말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즉시 예의를 갖춰 앞으로 나아가 정중하게 안부를 물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저절로 진동했다. 방금 전 처음 여편을 보았을 때는 그저 평범한 무사들과는 다른 비범한 기세를 느꼈을 뿐이었다. 그러나 불과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보지 못하고 다시 여편을 마주하자 상대방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이가 느껴져 그녀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이러한 느낌은 여태껏 혼사탑의 회장님에게서만 느낄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 소녀는 정말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구나. 목인 대사님,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바로 이때 낮고 간절함이 담긴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갑옷을 입은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자가 초조한 얼굴로 수련사 복장을 한 노인에게 묻고 있었다. 중년 남자는 갈색의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 3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몸에 걸친 갑옷은 번쩍였고 허리춤의 장검은 위풍당당했으나 그의 얼굴에는 지치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모기는 차갑게 콧방귀를 뀌었다. 이몽, 내가 여러 번 말했지. 무온의 힘이 약해지면 되돌릴 수 없다고. 현재 내 무온의 힘은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무온 자체도 형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이는 내 무온이 손상되었을 뿐 아니라 곧 파괴될 징조가 보인다는 뜻이다. 내가 충고하건대 더 이상 이곳저곳에서 무온 치료법을 찾아다니느라 헛수고하지 마라.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온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야 아직 일부 실력이라도 보존할 수 있을 테니. 그렇지 않으면 내 무온이 완전히 파괴될 때쯤에는 지금의 경지도 유지하지 못하고 철저한 폐인이 될 것이다. 좋아, 말할 것은 다 했으니 가봐라. 모기는 손을 휘저으며 명백히 손님을 내보내려 했다. 이뭉은 안절부절 못하며 말을 고를 틈도 없이 말했다. 목인 대사님, 혹시 다른 대사님께서는 치료법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소인 듣자 하니 기탑의 상훈 회장님께서는 이미 이품수련사의 경지에 도달하셨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분이라면 해결책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목인 대사님께서 한번 도와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뭉은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실로 목인의 금기를 건드린 것이었다. 수련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비교당하는 것이었기에 그의 안색은 순간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이뭉, 내가 아무리 남월성에서 지위 있는 인물이라 해도 내가 겨우 몇 번 도와준 것뿐인데 회장님께서 어찌 내가 멋대로 만날 수 있는 분이더냐. 하물며 무온이 이미 파괴될 지경인데 회장님은 물론이고 천황노자라도 속수무책이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조언해준 것이 헛수고였구나. 빨리 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쫓아냈다고 원망하지 마라. 목인이 분노하자 즉시 무영의 기세가 퍼져 나갔고 이에 이뭉의 안색은 크게 변하며 황급히 말했다. 목인 대인, 소인이 일시적으로 조급하여 무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됐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오늘은 내가 할 일이 아직도 많다. 밖에 대기실에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나를 다시 찾아오지 마라. 내가 아무리 많은 보수를 준다 해도 나는 너를 봐주지 않을 것이다. 모기는 말을 마치자마자 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이뭉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그의 눈에는 절망감이 역력했다. 아이고, 성위군 부통령씩이나 되는 분이 어쩌다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정말 가련하군. 듣자 하니 자신의 무온 등급을 높이려고 흑풍령에 들어가 현수를 죽이려다가 현수를 죽이지는 못하고 오히려 현수에게 부상을 당해 무온마저 손상되었다고 하더군. 옥인 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 이뭉 부통령의 무온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것 같군. 무온을 유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몸의 수위까지 모두 잃게 될 거라니. 하지만 그는 지현경 일중의 지무사이며 남월성을 지키는 핵심 전력 중 하나였는데 그의 경지가 떨어지면 실력이 크게 약화될 뿐만 아니라 부통령 자리마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이 분명해. 쯧쯧, 이뭉 부통령은 올해 겨우 30살이 넘었을 뿐인데 내가 알기로 그는 우리 남월성에서도 손꼽히는 천부적인 강자 중 한 명이었지. 천무사를 돌파할 희망도 있었다는데 안타깝구나. 현실은 이토록 잔혹하단 말이지. 서비스 데스크 앞에서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며 수근거렸다. 어떤 이들은 한숨을 쉬었고 어떤 이들은 비웃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고소해했다. 갖가지 표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알다시피 이 남월성에서 지무사 3개는 이미 정점의 강자로 칭송받았기에 이뭉이 성위군 부통령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성위군은 성주부 아래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 집단이었고 남월성의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이었다. 만약 충분한 실력이 없다면 부통령 자리에 앉을 수조차 없었다. 그리고 남월성에서 가장 높은 경지는 지무경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인물들은 오직 성주부와 3대 가문만이 보유하고 있었다. 성현학원 원장과 연단사 협회 회장 또한 그 경지에 있다고 전해졌다. 다른 가문이나 세력은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었다. 남월성의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는 성주부의 흑탁 통령이었는데 그의 수위는 지무사 3개로 천무사 4개와 단 한 걸음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뭉의 실력과 지위는 권력이 높고 직책이 중요하다고 불리기에 충분했다. 그런 그가 실각한다면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실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사건이었다. 대청에서 이뭉의 몰락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웅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수군거림을 마치 듣지 못하는 것처럼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돌아왔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독한 불만이 가득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성벽군 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냈고 또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이 자리는 그가 칼 한 자루에 목숨을 걸고 싸워가며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온갖 고난을 겪어 얻어낸 것이었다. 몇 달 전 그는 자신의 무온을 1성에서 2성으로 돌파시키기 위해 망설임 없이 흑풍령으로 향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에게 너무나도 잔혹한 일격을 가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심지어 일찍부터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무온이 속절없이 파괴되어 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면서 폐인이 되어버린다는 이 고통스러운 감정만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견딜 수 없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는 이제 매일 집으로 돌아가는 풍경을 감히 떠올릴 수도 없었다. 예전처럼 웃음꽃 피던 정다운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아내가 자신을 헤아려 주어 지금까지는 많은 것을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 가득한 근심과 매일 밤 몰래 흐느끼는 눈물은 그에게서 감출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심지어 죽음까지 생각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죽는다면 집에 있는 아내와 아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는 나약한 자들의 비겁한 행위였다.
이몽, 그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목인도 이미 그렇게 말했으니. 내 무혼은 정말로 더 이상 구할 수 없나 보군. 무혼을 포기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실력은 유지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된다면 예전의 인맥에라도 기대어 처자식이 고생하는 일은 면할 수 있겠지. 다만 오늘은 다른 연혼사를 찾아야만 하겠군. 이몽은 마침내 이 잔혹한 현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이 이곳을 나서는 순간 한때 이 세상을 풍미하며 무도의 정점에 오르려던 그의 꿈이 완전히 소나기에서 멀어졌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고작 그 정도의 어려움에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이다니. 전투 의지마저 모두 잃었다면 내가 더 이상 성벽군 통령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보기엔 넌 그저 물렁물렁한 알 같은 존재로군. 무혼을 이대로 없애버리는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 농부로 돌아가는 것이 내게 더 잘 어울릴 테니. 갑자기 이몽의 귓가에 무심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노골적인 조롱의 의미를 담은 그 목소리는 지독히도 귀에 거슬렸다. 뭐라고 했느냐? 오늘 간신히 힘든 결정을 내린 이몽의 마음속에는 격렬한 고통이 아직 터져나오지 못한 채 맴돌고 있었다. 그 순간 불쑥 들려온 이 비웃음 섞인 말들은 마치 낙타의 등에 마지막 지푸라기가 얹어진 것처럼 그를 폭발하게 만들었다.